일단은 뭐 양시장 모두 어제 뭐 전일 방송했던 것처럼 뭐 약간 밀리는 그런 모양새가 조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증시 전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 지표라는 게 굉장히 좋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맞죠? 나타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유가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이제 원래 같으면은 연준에서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한다는 게 고용 보고 고용 동향이라고 그랬죠. 이제 실업자들이 좀 많은지, 아직까지는 굉장히 노동시장이 좀 강력하다는 지표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제 뭐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제한을 좀 둔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노동시장이 좀 약해져야 된다는 거죠. 노동시장이 좀 약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전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이 좀 탄탄하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금 연출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보고서, 그러니까 화요일날 발표된 JOLT 9인인원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들이죠. 쉽게 말해서 고용 지표가 이제 예상치 하회고, 전일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ADP 비농지수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뭐 ADP라든지 JOTS 이런 이제 고용 지표들이 지금 이제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를 하고 있어요. 하회를 하고 있다는 뜻이 결국에는 노동시장이 지금 좀 이제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오늘 저녁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이제 감원 계획들, 정리 해고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또 증시 방향성을 맞출 거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뭐 비농지수라든지 뭐 평균 임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업률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확인을 해야지 증시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좀 잡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고용 시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맞죠? 고용 시장은 약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연준에서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은 어차피 못 하는 거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다 알고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는 금리 인하를 이제 내년에 얼마치 할 거다. 요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bp 10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1%죠. 1% 정도를 하락을 시킨다. 요런 데다가 이제 무게가 좀 많이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연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연준이 얼마만큼 급속도로 지금 상승을 시킨 이 금리를 급속도로 이제 냉각을 시켜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렇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 실현, 그리고 지금 국제 유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오히려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약간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까다로운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또 좋은 종목들 잘 잡아가는 그런 이제 기간으로 보셔야겠죠. 시장 종합을 보시면은 뭐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어제 이제 4% 정도 빠졌고, 이 70불이 깨졌습니다. 70불이 깨진 게 아마 한 5개월 정도, 5개월 정도 그 전에 가격에서 좀 깨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이제 유가라든지, 어차피 유가가 떨어지면은 증시는 어때요, 여러분들? 증시에는 조금 상방의 힘을 좀 가해주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격히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경감이 좀 짙어지는 모습들.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을 했다가 좀 뺐는데, 저는 이 등락에서 계속 그냥 좀 거듭할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보고서나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상승을 가르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겠죠. 조금 더 눌렸다 갈 것인지, 좀 이제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지표 발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해석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크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이 GNBS 에코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GNBS 에코 이 종목을 우리가 한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요 5,500원에서 한 6,500원 사이가 계속 그냥 매수 단가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가격대 안에서는 뭐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지금 이제 뭐 이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장비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아주는, 지금은 이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GMBS 에코 이런 거는 계속 요 가격대 안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계속 모아가시면서 그게 슈팅 나올 때 좀 이제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까 좀 눈치를 채셨어요. 제가 방송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그 종목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 종목이 이제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 지금 이제 뭐 폐렴 관련해서 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조금 이런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 기업이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은 매출을 냈었어요.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매출을 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코로나가 이제 끝나다 보니까 진단 키트가 이제 많이 나가지 않을까, 아니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좀 만들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바닥 구간에서 주봉상으로도 보시면은 이 바닥 구간에서 힘을 모아서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많이 올라도 여러분들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내일 시초가로 안 드릴게요. GMBS 에코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도 공략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매수가를 좀 잡아 드릴게요. 매수가를 잡아 드리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게 웬만하면 제가 잡아 드리질 않는데, 좀 잡아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지금 시장이 조금 힘들잖아요, 맞죠? 이게 워낙 재미없는 장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종목들도 막 가지도 않고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포인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이하에서 일단 1차 매수를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추가 하락을 이제 대비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1,500원 이하에서 하시고, 2차 매수 가격은 이거 한 8,7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저까지 빠지면 거기서 물 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다, 내가 뭐 50만원치 살 거다 하면은 처음에는 25만원치 사고 나머지 하락 구간에서 25만원치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러면 이제 평단가가 굉장히 알맞게 맞춰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 8,700원까지 많이 안 떨어진다. 8,700원까지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1차 매수한 물량만 가지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목들은 이렇게 좀 전략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자, 뭐 오늘 이제 인트로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승이 나졌죠. 인트로조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11월 21일 날 톡방에서 드린 거, 제가 좀 물려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11월 21일 날 톡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매수 단가가 아마 31,850원보다 높으신 분은 없을 거야. 31,850원 이하에 제가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11월 말 지나고 그런 이제 이슈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면서 상승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갑자기 이평선을 내가 지워버렸네.
제가 모르고 이평선을 지워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 이제 인트로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설정을 해놓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지금 하락한다 뭐 우리가 매수하고 좀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증시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맞죠? 증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맞춰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뭐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목들 매수를 하고 굉장히 안전한 자리 그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충분히 그런 자리에서 슈팅만 좀 기다리는 그런 흐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보자. 지난주에 이제 뭐 필에너지라든지 움직임이 거의 없죠. 실질적으로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날에 이렇게 담았어도 지난주 금요일에 담았어도 조금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 거래량이 지금 크게 동반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액토즈 소프트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 원래 만원 근처에서 조금 지지를 받아주면서 좀 상승이 나와야 되는 그런 차트인데 올라가면서 밀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문제는 없고 자 코이버 같은 종목도 제가 이제 수요일날 시초가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하락이 뭐 한 2%, 3%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지케어텍 메나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종목만 좀 유일하게 지금 최근에 공략한 종목 중에서 빨간불이 조금 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5%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서면은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경남제약도 아까 뭐 궁금하시다 하셨죠?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갭을 조금 메꿔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폐렴 이슈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 같이 뭐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우리가 조금 단기성 매매로 조금 이제 재미를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놓쳤어요. 이렇게 갭 띄우고 상승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메꿔주는 흐름. 이 부분을 제가 봤었으면은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부분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이 종목 좀 비슷했던 게 우리가 일전에 좀 공략을 했던 젠큐릭스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도 아까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죠. 갑자기 오류가 또 걸렸네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갭을 띄워주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죠. 갭을 띄워주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이렇게 거래량 없이 다시 메꿔지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 갭 차이 이 갭 차이를 이렇게 음봉으로 좀 메꿔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이 바닥권부터는 매수하면은 조금씩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방송이 끊겼나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 입장하시면 되겠네. 안 되세요? 제가 한번 다시 열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이게 좀 끊긴 기념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끊긴 기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요렇게 갭을 띄워주고 아니다 다시 해야겠다 맞죠?
되죠, 여러분들. 이게 중간에 제가 아까 방금 차트에서 뭔가 차트에서 뭔가 약간 찝찝한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구간들 근데 어차피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들. 끝나가는데 제가 오늘 좀 짧게 좀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갭을 띄웠던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차피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경남제약도 이제 갭을 좀 띄운 상태잖아요, 맞죠? 이 갭을 조금 띄운 상태를 메꿔주는 흐름이 좀 나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죠, 주식을. 지금 당장에 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서 매매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주가들의 움직임, 지금 최근에 아무래도 뭐 중국 폐렴이죠. 중국 폐렴이죠.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관심들이 많으실 건데 내 동원 같은 거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아까 누가 좀 낮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던데 충분히 지금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23,000원, 24,000원 이렇게 해도 이 이상은 충분히 이 지금 하락한 부분만큼 그 이상은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 맞다 우리가 저 공략한 종목 중에서 그 레이저 셀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요 종목이 지금 우리가 공략하고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는데 요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요거 다시 돌파한 요런 이제 돌파 신호가 나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안전한 자리에서 물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단가를 좀 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수익으로 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좀 우리가 어떤 좋은 종목들을 골라도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증시에 조금 영향을 받거나 뭐 우리가 좀 슈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슈팅이 바로 못 나오다 보면은 시간이 조금은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차피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상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의 차이에 기간의 차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못 견뎌 하지 마시고 못 견뎌 하지 마시고 뭐 인트로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한 2주 정도 좀 지났잖아요, 맞죠? 2주 좀 지났는데도 금방 회복이 또 되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조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캔들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을 걸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보세요, 여유 있게. 그렇죠, 갈로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매매를 할 때도 방향성도 조금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GSMB 이름도 헷갈리네. GMBS 에코. 이게 이름이 너무 헷갈리더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좀 관심이 있었는데 조금 헷갈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름이 좀 헷갈려가지고.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 전략 잡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매수가 1,500원도 안 온다. 그러면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솔직히 저런 종목들은. 지금 워낙 이제 플라즈마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 가격대까지 오면은 담으세요, 여러분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떤 종목 드리면은 항상 제가 드린 가격대보다 더 높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딱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만약에 내일 1,500원 안 오고 그냥 내일 시초가부터 막 갭 상승해서 뛰어버리고 그냥 출발을 해버리면 그냥 놓아주면 됩니다. 맞죠? 종목 많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 쫓아가면서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 많고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뭐 방송을 일주일에 좀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종목 무료 종목들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아시겠죠?
이 증시가 조금 눌리고 이러면은 종목들이 가야 될 때 못 간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그리고 보자, 거의 5시인데 시외에서는 보자, 뭐 또 더 제약주 이런 게 다 올라가니까 시장에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메이슨 캐피탈 이거는 솔직히 장난질이고. 플라즈마 왜 필요? 일동제약이야. 예,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본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상승을 해주는 좀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약바이오의 특징이긴 하죠. 근데 이게 솔직히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지금 40만 주 이렇게 움직이면은 거래량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솔직히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막 그렇게 변동성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솔직히 조금 무시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제약주들 조금 투자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뭐 유유제약 이런 게 이제 먼저 치고 나가기도 하고, 뭐 여기서 그린생명과학 아니면은 뭐 일성신약 그리고 뭐 동아ST, 동아소시올리스, 명문제약, 신신제약, 한미약품, 국전약품 이런 식으로 그냥 제약주가 많아요. 제약주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좀 주가가 바닥 근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바닥 근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줄을 하나만 그어 보세요. 어떤 차트를 보실 때 줄 하나만 이렇게 그어 보시면은 이 바닥 근처에서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 있죠. 이런 움직임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바닥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리,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누가 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팔 사람들 물량을 좀 받아먹는 그런 이제 캔들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고 캔들을 좀 형성을 하는 이런 기업들은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죠, 맞죠? 이런 부분들. 국제화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상승을 했어요. 단기적으로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률을 좀 보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약주 치고는 뭐 일동제약 저거는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없어서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이런 부분들만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제약 바이오 아까 제가 뭐 액세스 바이오 이런 거를 왜 들고 왔냐면은 어차피 또 제약 바이오 또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거든요, 맞죠?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충분히 조금 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 드렸죠. 액세스 바이오는 1,500원 이하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체결 안 돼도 됩니다. 매수 안 돼도 되니까 1,500원에서 기다리세요. 미리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좀 봐주시고 요 종목들로 또 우리가 수익을 내 보도록 하죠. 수익을 내는 걸로 하시고 제가 뭐 나중에 시외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실질적으로 뭐 초전도체 테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에서 뭐 더 크게 지금 상승을 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맞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뭐 시장이 워낙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한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뭐 미증시나 이런 부분들, 뭐 오늘 이제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만은 저는 충분히 아직까지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 지금 이렇게 조금 시장이 지루하더라도 시장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 순간만 견디면 돼요. 요 순간만 견디면은 그 우리가 좀 미리 담아놨던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상승을 할 때 굉장히 큰 수익률로 보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더 봐드릴 건 없네, 맞죠? 꿈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빼긴 했네, 맞죠? 좀 더 봐드릴 건 뭐 딱히 없죠, 여러분들. 뭐 풍구주 정도 1550원인가? 그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좀 지루하긴 해요, 이 종목이 원래. 이렇게 움직이다가 근데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는 굉장히 20% 30%씩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게 매매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지루합니다. 조금 지루하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인터로저는 조만간 진짜 슈팅이 한번 좀 크게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네. 뭐 펜텍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좀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보시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란 게 어려운 게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좀 매수하자마자 좀 단기적으로 빠질 때, 이럴 때 심리 흔들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잘 좀 케어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라이브 방송 이렇게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끝내도록 하고, 내일도 제가 저녁에 한번 보고 뭐 방송을 열든지 아니면은 시장 대응을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제가 시외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